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적자 국채 발행 급증 매우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제91조와 정부재정통계 편납에 근거한 채무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한 나라가 진 빚은 채무 상환의 주체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 상환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에다가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작성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국제통화기금이나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로 표시하고 부채의 유형을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순수한 재정활동에 따른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해서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표로 국내에서만 활용되어 국가 간 비교는 어렵습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인데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채무에다가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금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채무에다가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부채 등도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2018년 국가부채는 1682조 7천억 원, 국가자산은 212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에는 국가채무에다가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포함한 것인데 이는 명목 GDP의 89%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다가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합해서 산출을 합니다. 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여기에다가 금융부문 공기업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GDP 대비 100%를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U 즉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감소 정책은 평상시 유로존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유로존은 경제위기 대응책보다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극도로 싫어하는 독일은 이러한 조건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EU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110.5%이고 우리나라는 40.1%로 32개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과 자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증가 속도로 볼 때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만 급격히 부풀리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역대 정부가 지켜온 심리적 마지노선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는 이미 붕괴되었고 앞으로 3년 뒤면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정부가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18조 원까지 추경 규모가 커지며 무분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7천억 원이 늘어나 68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4조 3천억 원의 2배 수준입니다. 세수 초과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보다 최대 4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에서 2028년 중기 재정 전망에서 내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3%를 넘어서고 오는 2024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경상 GDP 성장률이 3%를 넘어서는 것을 가정한 것인데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자 국채 발행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가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연일 압박해 추가 재정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올해 역시 세수 여건 악화가 예상됩니다. 결국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당의 요구대로 6조 가량이 정액되면 국가 채무는 증가하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4%대 중반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분별한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되고 추경을 피해 업종, 지역 지원 등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낭비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적자 국채는 예상되는 세수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 차액만큼 발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액만큼 빌려오는 구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을 보면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대부분이라 통상 적자 국채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 세수 보존용으로 적자 국채를 찍었지만은 현재는 이와 같은 중간 경로를 거칩니다. 적자 국채가 채권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뿐만 아닙니다.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한 국가 채무 현황을 보면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 630.7조인데 2018년 12월 680.5조 원, 2019년 11월에는 704.5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8년 말에 1078조 원이나 됩니다. 2019년이나 2020년 말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한 국가 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기준 국가부채는 4,835.3조 원으로 국내 GDP 대비 338.3%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정부 관련 즉 공공부문 플러스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금 플러스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은 최대 1958.9조 원인데 여기다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하면은 338.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련은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즉 D2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은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통해서 국가 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전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 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총 지출 386조 7천억 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 정부는 2018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40.1%로 40%를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은 말을 바꿔서 국가 채무 비율 40%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의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를 보면 2016년에 GDP 대비 63.1%, 2018년 56.9%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금융공기업이나 사회보장성기금,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합하면 100% 이상이 될 것입니다. 문 정부의 재정정책은 전문가들이 볼 때 국가가 위험의 길로 가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다고들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핑계로 공무원 수를 오히려 증가시켜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산업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또한 현금성 위주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산불 정책을 약속하여 한미동맹을 파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자원 없는 소규모 개방국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재정수지에 관한 동영상을 보면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약 110%라고 하면서 우리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40.1%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국가 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기업 부채나 사회보장성 각종기금,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합하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00% 이상이 됩니다. 이유는 ECB 즉 유럽중앙은행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줄 국가도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문 정부는 자기 임기 때 포퓰리즘 위주의 정책을 그만하고 장래 국가를 생각해서 국가 부채와 통합재정수지 운영에 더욱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문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명목 GDP 성장률은 1.1%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르게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부 재정은 문정부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잘 써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현금성 위주의 포퓰리즘 재정 지원을 하면 국가가 위험해집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 정부는 이들 국가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우리나라 재정 문제가 야기되면 계속 더 자세히 연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